3월 27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합니다. 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해진 부분에 한국의 공장들이 늘어나고 환경 기준이 갈수록 허지부지해져서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국내의 공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환경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해마다 더 심해지는 부분에 봄에 꽃이 피어도 이 봄에 꽃놀이를 갈 수 없습니다. 이 중국 탓이 대부분인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중국 탓 한 번 하는 정권, 정치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표로하고 있는 현 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안중근 의사 순국일이자 그 다음에 천안함 추모일입니다. 그날 어제 아무도 정부 관계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는 별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데요. 지금 국가 부채가 1555조 8천억, 그러니까 GDP의 거의 100%가 넘어가는 양상인데요. 가계부채도 100%에 근접하고 그 다음에 국가 부채도 100%가 넘어가는 이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54%가 즉 845조 8천억이 공무원 군인 연금에 앞으로 내줘야 될 정부의 부채라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공무원 아닌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사람이 저보고 황 소장은 평생 돈 버는 일 안 해봤지요. 아주 자랑스럽게 참 젊은 사람이더만 어디서 잘못 들었는가. 본인만 아는 양 자랑스럽게 묻던데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거의 빠짐없이 다 내져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속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저는 나름대로 연구소에서 일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벤처회사를 창업도 해봤고 또 건설 관련 회사도 창업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거나 돈을 쓰거나 또 기업이 운영되는 원리 또 월급 받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지금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정리할 타이밍이 필요한데요. 제가 그 미국의 이 많은 쪽에다가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5월 말에 과연 열릴 것인가?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난 3월 8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20일 전만 해도 정의용 서훈이 백악관 뜰에서 특사로 가서 트럼프를 45분간 면담을 하고 이제 트럼프가 됐다, 발표해라 이래서 5월까지 미북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발표를 할 때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를 만나서, 그러니까 김정은을 애초에 만났던 특사들이 한국에 와서 청와대 가서 오다를 받고 곧바로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를 만났어. 트럼프가 5월까지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동의를 해줬으면 당연히 그 만난 장소가 백악관이면 미국 쪽의 관계자들과 한국 관계자들이 같이 한마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게 수순인데 한밤중에 남의 집에 온 손님이 남의 집 마당에 서서 5월까지 이 집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는 모습이 제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또 깔려 있다. 그래서 저게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트럼프가 꽃놀이 패다. 깨지면 깨진 대로 터집을 잡고, 만나면 만난 대로 그냥 냅다 목을 조우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과는 어느 쪽이나 다 비슷할 것이다. 그 두 가지의 확률이 얼마? 합쳐서 80. 그러니까 깨질 확률이 40, 만나자마자 바로 판거드 찰 확률이 40 이랬는데 이제 깨질 확률이 좀 올라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해서 항상 확률로 계산을 하는데요. 안 만날 확률이 만날 확률보다 더 높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이 깨질 확률이 60%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트럼프가 폼페이오하고 볼턴, 폼페이오는 북한과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통로를 갖고 있는 라인이고, 그리고 볼턴은 아예 이 원 포인트 릴리프, 즉 야구에서 코리안 시리즈, 미국의 월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3대2로 이기고 있을 때 이제 한 명 타자만 잡으면 끝나는데 이 타자가 보통 타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좌타자인데 강타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이제 좌타자의 좌투수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형태의 지금 이 투수 교체를 한 거죠. 이 사람은 한 명만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실패해서 동점이 돼도 그냥 이 사람은 이걸로 들어갈 거고, 잡으면 이걸로 이기는 이런 이 투수입니다. 그래서 이 볼턴은 원포인트 릴리프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볼턴이 왜 원포인트 릴리프냐? 볼턴은 이 국제법의 전문가라고 미국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 생각보다 국제법 전문가가 많지 않고요. 법률적으로나 또 순수하게 상무적, 즉 이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국제 조정이나 분쟁에 관한 미국의 변호사들이 뭐 국제 상사 중재원이라든지 국제 재판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로여 변호사들은 수두룩하게 많을 걸로 보이지만은 국가 간의 분쟁에 의한 국제법 전문가는 별로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분쟁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제법 전문가를 이렇게 자처하려면 행정 실무 경험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실제로 정부 부서에서 국가 간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 또 이해관계를 다투는 부분, 국제기구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경험을 갖춘 사람이 국제법 이렇게 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볼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무부에서 군축 담당 차관을 했고 유엔에서 유엔 미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이 관료들이나 전현직 관료들을 통틀어 봐도 볼턴만큼 미국의 이해가 달려있는 분쟁의 현장에서 실제로 복무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분쟁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냐?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라면 볼턴이 전문가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이란의 비핵화를 동시에 이렇게 끌고 가는 문제가 미국한테는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군을 동원할 건가 말 건가라는 판단을 주로 하고 제재 압박일 때 무력을 어느 정도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거고, 국무부는 사실상 이 비핵화 문제를 마지막에 군을 동원해서 무력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국무부가 풀어가야 되는데
틸러슨의 국무부나 기존의 오바마 때 많은 사람들이 잔류해 있는 미국의 국무부는 지금 자신들이 북한의 비핵화나 이란의 비핵화를 어떻게 해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지금 틸러슨의 이 체제에 국무부를 거의 다 솎아내버리고, 그리고 NSC도 지금 오바마 때부터 있었던 친구들을 다 솎아내고 국무부와 미국 백악관 NSC를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로 채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뭘 갖다가 바꾸는가 하면 북핵과 이란 핵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이 기본적인 시각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바꾸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역대 다른 정권 때 북한이 먼저 협상하자고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협상하자고 나온 것은 지금까지의 이 북한의 핵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북한이 협상이라는 말을 꺼내기는 꺼냈는데 우리는 그 협상으로 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협상이 사기가 되지 않게 한 발짝 한 발짝 완전히 긍정을 하면서 협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협상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미국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남한과 북한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깊숙이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들여서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이 이야기하는 체제 안정이나 중국이 이야기하는 쌍궤나 문재인의 베를린 선언이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미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나눴는데 미국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이 북한의 체제 안정이나 또 중국의 쌍궤나 문 정권의 베를린 선언이 다 말장난이지 내용은 똑같은 걸 가지고 끝풀만 다른 걸 세워놓고 있다 했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런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한미 대사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을 보냈다가는 한국한테 쌈 싸먹혀가지고 놀아난다. 한국 사람들이 이 자기 주변에 와 있는 미국의 고위 관료나 한국계 미국인들을 이렇게 낚아채가 꼬드기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터 차나 조셉 이윤이 이런 사람들이 그만두게 됐고 지금 뭐 어지간하면 대리 대사를 승진시켜 가지고 가도 될 건데 굳이 지금 이렇게 보내겠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언급이 된 모양인데 외교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전부 커팅됐다는 겁니다. 약하다. 그래서 지금 1순위에는 샤프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지금 1순위로 올라 있다 그러고 2순위가 셔먼 이분도 사성 장군이죠. 셔먼 장군이 올라 있다 그러고 3순위가 로이스 하원 전 외교위원장이 이렇게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 대사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미국이 사성 장군 출신 한국 주한미군 사령관을 여기 대사로 갖다 놓으면 지금 현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직 자기의 한참 선배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될 거고 또 이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임명한 사람에서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한미 대사가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의 주한미 대사들 솔직히 좀 약체들이 왔죠.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기민이 무슨 캐서린이 다 약했고, 그 다음에 리프터라고 오바마의 측근이라는 사람도 뭐 이제 40대 초반 약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왔는데 요 근래에 이제는 제대로 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주요 국가의 미 대사 같은 사람을 제대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적인 대응을 가장 중심에 놓고 주한미 대사의 비타협적인 역할을 부여하겠다라고 입장을 확실히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한미 대사 자리가 지금 작년 1월 이후에 지금 2개월이 더 지났으니까 14개월째 공석인데요. 아마 한 2, 3개월 지나면 주한미 대사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서는 지금 아베가 다음 주쯤에 아마 미국에 갈 거예요. 미국에 가서 현재 아베가 미국에도 물먹고 자국에서도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어서 맛이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은 이 한미일 동맹의 한 축에서 아베가 제일 먼저 지금 재개될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8월달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장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렵지만은 극복을 하고 조기 낙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의 기본적인 목적이 중국을 여기에서 한번 흔들어 놓겠다라는 입장은 확고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를 하면 제 이야기의 일부만 듣고 또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당신 틀렸다 이런 분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결론이 뭡니까? 미중 관세 전쟁이 폭발되면 금융 전쟁으로까지 가게 될 거고 결국은 중국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아직 중국이 미국을 상대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돼지고기 하나 가지고 또 뭐 사료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미국 전문가들을 대미 경제통을 중국이 쫙 배치를 해서 미국과 지금 물밑에서는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자기 나라의 우매몽매한 중국 국민들을 상대로는 내 미국하고 한판 붙지 그러고 물밑으로는 좀 봐주라. 어느 선까지 양보하면 봐줄 거냐 하고 액을 복걸하고 있는 게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중국이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마라. 너네들한테 이제 부탁할 거 없다. 우리가 직접 해결한다. 내가 전에 그랬지 않냐. 우리가 직접 해결한다니까 너네들이 해보겠다고 하다가 지금까지 장난을 쳐서 1년 이상 트럼프 취임하고 시간을 끌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결할 거니까 너네들이 이제 북한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미국이 지금 북한에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중국은 빠져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사실상 중국에 통보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볼턴을 NSC 보좌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 미국 정치권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한다라는 이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들은 거기에 우려를 하는데요. 이 백악관은 볼턴 내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논평만 이렇게 딱 골라서 지금 내보내면서 뭐가 잘못됐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한 칼럼 내용을 보면 볼턴이 매파인 이유는 이 세계가 위험하고 사악한 행위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볼턴이 대통령의 길을 장악하게 된 데 대해서 벌써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소문이 돈다. 이것은 트럼프가
사람을 잘 골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런 칼럼을 백악관이 의도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턴의 임명은 견고하고 노련한 선택으로 그의 첫 번째 임무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 만남을 준비하는 일이 될 거라는데, 그래서 준비하다가 깨질 가능성이 지금 더 높다는 거죠. 평양은 이제 미국에 더 이상 음포를 놓는 게 안 먹힌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볼턴은 외교 정책에 있어 마침내 트럼프를 트럼프답게 할 거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트럼프 스타일이 있는데 이 틸러슨이니 맥마스터 때문에 이 트럼프 스타일이 대외적으로 잘 보여지지 않았다. 한번 칼춤을 미친 척하고 추겠다는 거죠. 존 볼턴이 위험한 게 아니라 세상이 위험하다. 존 볼턴은 유엔을 겁먹게 해서 진정한 개혁으로 이끌 책임자다. 존 볼턴 임명은 훌륭한 백악관 진용 보강이다 라는 미국의 다수의 언론의 기사도 이 백악관이 다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볼턴을 임명을 한 것은 북핵과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는 최상의 맞춤형이라고 보이고요. 기존의 어떤 구도들, 즉 한국이 중심이 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래 3자가 뭔가를 쑥덕쑥덕해서 짜면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미국은 마지 못해 하기 싫은데 이게 뭔가가 속임수가 있는데 안 한다고 하려니까 체면이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부분을 이제는 판을 갖고 와가 우리가 주도해서 이 판을 깽판을 놓든지 굴복을 시키든지 하겠다. 그걸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볼턴이 필요한 거다. 미국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조용해졌잖아요. 한참 이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노벨 평화상, 운전자, 세계의 평화를 주도한다. 세계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던 한국 언론들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